이 수상 여부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가름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열심히 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경험하게 되는 3가지 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알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3부분에 대해서 고비를 느끼더라고요. 그 고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문자화식과 1차 방정식 단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문자를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자를 네모나 세모로 간접적인 용어로 배우지만 X, Y를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가면 첫 번째 단원 소인수 분해는 잘 해결합니다. 이 단원은요, 자연수와 소수 그리고 합성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약수와 배수처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 단원인 정수와 유리수 계산에서 조금씩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하지만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뀐다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어떻게 끼어 넘어가는데요, 문자화식, 그러니까 X, Y가 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네모와 세모, 실제로는 같은 개념인데 이 문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연산을 할 때 이 문자화식 계산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의도는 단순합니다. 처음 배우는 X, Y라는 생소한 문자가 학생의 몸에 붙도록, 그러니까 체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자화식 계산을 하다가 방정식에 올라가면 그 문자로 한 줄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 과정에 가면 이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더 해도 될지, 아니면 초등 과정을 더 탄탄히 해서 준비를 더 해서 중등 과정을 시작해야 될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비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자화식과 방정식 단원이고요. 두 번째 고비는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은 당연히 닮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학기 과정들은 X와 Y, 방정식, 부등식, 함수처럼 문자의 계산을 다루는 대수에 집중되어 있고요. 2학기 과정은 각도 구하기, 합동 찾기, 닮음 등 도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잘 이수했다면 이 학생은 대수 파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하 파트는 대수 파트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2학년 2학기에서 한 번 더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1학년 2학기도 도형인데 왜 1학년 2학기는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1학년 2학기는요, 초등 과정의 연산이라 기본 도형, 평면 도형, 점선, 면 이런 게 나와서요,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어려워하지 않더라도 1학년 2학기는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하가 약한 친구들은요, 2학년 2학기 합동 조건을 찾는 것과 닮음에서 무조건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과정을 경험하면서 도형, 그러니까 기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생의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두 도형이요,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합동인 거 알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합동인 걸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합동 조건을 하나씩 쓰면서 이 두 개가 왜 같은지를 분석하는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조금 애매한 것은요, 객관식 문제의 경우는요, 합동 조건을 증명해서 푼거나 그냥 합동일 거라고 생각하고 푼거나 답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만으로 이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2학년 2학기에서
기하가 어렵다면 한 번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으니 당연하게 여겨주시고요. 합동 조건이나 닮은 방법을 찾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하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그림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이 어느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고비는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상 과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고비를요, 심리적인 숫자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고비가 약 3, 두 번째 고비가 약 5라고 한다면요, 세 번째 고등학교 수상 과정의 고비의 난이도는 약 1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번째 고비의 벽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상 과정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모두 다 합쳐놓은 종합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 과정에서 조금의 구멍이 있다면 수상을 넘어가는 게 매우 힘들고요. 두 번째로 양 자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이놈의 수상이 공부를 해도 끝이 안 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상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개정수원이 더 어렵긴 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세 번째 고비라고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상 여부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가름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수상 과정에서 헤매기 시작한다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이 도돌이표가 무한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와 학원에서 이 수상 조금 더 넓힌다면 수상 수화에 에너지를 왕창 투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견디면 이 학생은 고3까지 잘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견디기 어렵다면 그 뒤에 탑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학생이 여유가 있다면 수상, 더 넓혀서 수상 수화 과정을 할 때 자기의 예상보다 문제집 한 권을 더 푸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 수상과정 열심히 하는데 왜 굳이 한 권을 더 추천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 가르쳐 보니까요, 그 한 권을 더 푸는 한 달 반, 길면 두 달의 투자가 나중에 1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이 수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편하게 마음을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들더라도 학생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주신다면 나머지 수학 과정을 공부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요, 앞에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고비는요, 학생이 마이너스와 문자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 고비는 학생이 도형이라는 것을 문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고요. 세 번째 어려움은 중학교 과정의 완결판이자 다른 레벨의 양과 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연스럽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고요, 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이 서로 상의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